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3월 네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 주제는 이제 2월 달에 저희 연구소가 이제 주요 산업별 글로벌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보고서는 원래는 경제전망 세미나 때 이제 내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7년 경제전망 세미나가 두 번이나 뒤로 밀리면서 보고서의 작업도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보고서는 시리즈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건데요. 2014년인가요? 그때 그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해서 이제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그 주요 이제 경제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산업들의 어떤 변화, 흐름, 방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시리즈로 이렇게 그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말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로 첫 번째가 이제 세계경제 어디로 가는가 해서 기술 관련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 번째가 이거 이제 주요 산업별 글로벌 기업 분석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편이 지금 2월 달에 나갔고, 2편, 3편 계속 나갈 겁니다. 아마 4월 달은 5월 달, 6월 달 뭐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편에서 이제 2월 달에 내 이제 산업별 글로벌 기업 분석 보고서 이게 이제 표지인데, 이미 이제 예약 판매를 했고, 이제 현재 지금 판매 중에 있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보고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시간적으로 쫓겼어요. 첫 번째가. 쫓겨가지고 좀 완벽하게 전부 이렇게 포맷을 통일해가지고 만든 보고서는 아닙니다. 산업별로 약간 포맷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는 또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이렇게 냈던 것들을 조금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한두 개는 이렇게 올린 것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분량이 상당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보고서 전체 페이지가 한 170페이지 정도 달하는데, 170페이지인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흔한 책으로 보면 한 500페이지를 넘을 겁니다. 상당한 분량이죠. 근데 이제 A4 용지로 이렇게 170페이지니까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 쭉 있고.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보고서는 크게 이제 8개 지금 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8개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산업도 사실은 지금 이제 좀 거의 이제 쫓기다시피 조금 한 그런 면이 있어서, 순서, 산업도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순서를 맞춰서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다소 조금 이렇게, 약간 깔끔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산업에 정리된 형태가 느낌을 이렇게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보고서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저희 보고서의 특징은, 저희 연구소 보고서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경제 전체든 산업이든 기업이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건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저희 연구소만큼 그런 어떤 주요 경제 현안 문제들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알기 쉽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데는, 그런 능력을 갖춘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이제 연구소의 어떤 보고서 구독층이 아주 그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합니다. 완전히 전문가층에서부터 전혀 경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까지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요. 물론 이제 뭐 기업들이나 전문가 집단을 위한 보고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보고서를 잘 만들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런 보고서를 만들면 첫째는 안 팔립니다. 한두 개 기업 위에는 그걸 안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개 기업이 저희한테 컨설팅 프로젝트로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얼마를 주고 해달라고 하면 그건 해줄 수 있어요. 훨씬 어느 누구보다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폭이 다양한 그런 그 구독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모두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모두가 또 보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은 어떤 전문가들이 보면은 어떤 부분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보이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전혀 이렇게 몰랐던 내용들이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대목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전문적인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쉽게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의 이제 저희 이제 보고서를 구동하는 어떤 저희가 이렇게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겟 수요층이 특정 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층에 맞춰서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강도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고서가 팔리지 않아요. 굉장히 특정 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수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전망 세미나 같은 경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미나 참석하셨거나 세미나 자료집이나 이런 걸 구독해서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접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이 무슨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이나 이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무슨 난해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무슨 이상한 이렇게 전문적인 말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쫙 아우르면서 뭐 포인트를 딱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개 산업인데, 근데 이제 이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반도체 산업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황 분석을 한다든지, 근데 수요 공급, 반도체 어떤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어떤 장비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이런 걸 나눠가지고 이제 전체 뭐 시황 분석을 수요와 공급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시황 분석을 하면 그래서 미국의 수요는 지금 어떻고 미국에서 이제 그 공급은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중국, 뭐 아시아,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쭉 지역별로 나눠서 수급 분석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황이 어떻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제 아주 뭐 반도체 메모리에서 뭐 SSD 뭐 지금 테라 뭐 이렇게 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이제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70년대, 80년대는 IBM이 거의 싹쓸이를 했죠. IBM 이제 메인프레임 이제 이른바 이제 대형 컴퓨터 60년대 이제 IBM이 이제 SS360인가? 뭐, 이걸 이제 내가지고 시리즈를 쭉 하면서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웬만한 세계 웬만한 모든 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IBM 이제 대형 컴퓨터 넣고 그 컴퓨터에서 이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제 사내 네트워킹이나 프로그램 하고 통합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IBM이 대형 컴퓨터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가격, 이제 컴퓨터 업자들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격이 팍 떨어져서 돈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대형 컴퓨터나 메인프레임 판매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주변 기기나 이런 거 판매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990년대부터는 예, 그 뭡니까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 큰 빌딩 같은 데서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산에 이제 업무 처리와 관련한 이제 네트워킹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컨설팅에 서비스 해주고 업무 지원하는 이른바 이제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ERP죠. 그래서 되게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전반에 이제 ERP도 이제 이렇게 본격화죠. ERP 시장이. 예, 이제 이렇게 독일의 이제 SAP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렇게 되죠. 물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대형 컴퓨터에서 시작을 하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른바 애플이 이제 매킨토시 PC, 개인용 PC를 내니까 이제 IBM이 이제 거기에 움찔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개인용 PC가 시장이 커지니까 PC를 내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여러분들 흔히 아는 286, 386 이런 것들이 다 IBM 이제 기존 PC죠. 개인용 PC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도스가 실리거나 이제 윈도우가 실리고 거기에 이제 인텔의 CPU 프로세서가 칩이 꽂히고 성능이 비약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9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윈텔 체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설명도 이렇게 뭐 좀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제품별 사양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하나의 이제 산업별 이제 동향 분석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큰 그 프레임은 뭐냐면은 시장의 수급입니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시장의 수급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시장의 수급 분석이 아니라 이제 주요 근데 반도체면 반도체 산업의 주요 기업들 있죠. 글로벌 기업들 있죠. 주요 몇몇 글로벌 기업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그 관련된 산업의 동향을 분석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르죠, 조금. 직접 이건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시장의 수급을 분석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 분석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 기업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으면은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그 인텔이나 이런 데다가 쭉 또 이렇게 해람을 해요. 근데 가이트너나 이런 그 기관들이 조사 기관들이 그래서 이번 그 메모리 중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반 메모리 그 DRAM하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얼마 팔렸냐, 얼마 했냐, 뭐 이렇게 쭉쭉쭉 물어봐요. 그러면 회신을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스마트폰 같으면은 얼마가 팔렸나, 뭐 업체별로 물어보는데 업체별로 해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 대수를 분기별로 내지만 월별로는 안 내잖아요. 그렇죠. 월별로는 안 내잖아요. 업체별로 이렇게 그걸 발표하는 데도 있고 삼성전자는 그 판매 대수는 발표를 안 하죠. 그러면 스마트폰 몇 대가 팔렸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그런 보고서를 보면은 되게 어떻습니까? 뭐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4분기에는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뭐 5천만 대다, 뭐 1억 대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편차가 크겠죠. 그 설문조사에서 물어보니 대충 또 회신을 안 해주는데 또는 중국 업체들은 그냥 물어봐도 회신을 안 하잖아요. 몇 대 팔렸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그냥 대충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는 거예요. 예,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그 분석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주로 이제 그런 조사기관들, 데이터 조사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이트너라든지, 뭐, IMD인가 뭔가 이런 조사기관들이 있어요. 개별 조사기관들이.
근데 이건 되게 그 부정확해요. 저도 예전 벌써 1990년대에 이제 그 반도체 산업 분석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런 조사기관들의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또 제가 직접 그 기업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봐가지고 맞춰보니까는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이게. 편차가.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어떤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이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또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예, 그 편차가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문제가 그런 점들이 좀 상당히 큰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기술 테크니컬한 분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엔지니어 중심으로 하는데, 엔지니어들은 또 시장을 모르거든요. 시장을 모르고서 그냥 기술적으로 기술 개발, 뭐, 로드맵이 뭐 어떻고 이런 걸 해요. 근데 로드맵 같은 것은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하여튼 뭘 한다 하면 무조건 로드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 넘어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 의미가 로드맵 만든다는 자체가.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왜냐면은 워낙에 기술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상천외한 그런 기술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 로드맵을 5년, 10년을 그려봐야 한 2, 3년 지나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기술 발전 속도나 개발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로드맵은 거의 이제 이렇게 안 해요. 별 신뢰성이 없어요.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기업 분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하면은 뭐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중국의 이제 몇몇 업체들, 뭐 화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몇 개 글로벌 그 플레이어들을 딱 뭐 그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딱 취합을 해버리면, 적어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면은 필연적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영향이 온다 이거예요. 그 표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스마트 시황이 좋다라면은 가장 먼저 그 수혜가 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간다 이거예요.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기업들을 먼저 보고서 그 기업들 동향을 취합해가지고 시장 전체 산업의 동향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 이게 더 정확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 글로벌 산업별로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글로벌하던 기업들 상위 뭐 5대, 10대 기업들 그 정도면은 웬만하면은 세계 그 시장 거의 점유율 막 60%, 70%, 80%를 다 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다 장악을 해버려요,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기업들의 분석을 쭉 해서 그 산업의 시황을 분석해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주요 산업별 글로벌 기업 분석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 분석이에요. 기업 분석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구독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서 항상 저희 연구소 보고서는 그 최대 판매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형태로 포맷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학 산업 같으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부 12개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12개 기업들. 위에는 이제 석유가 이제 메인인 이제 석유 탐사 개발, 정제 뭐 이런 것들이 메인인 업체들이 시노펙, 엑스모델, 로열더치셀, 토탈 뭐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화학 전문 업체들이죠. 이렇게 바스브라든지 다우케미컬, 듀퐁, 포모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빅이라든지 미쓰비시 화학, 그 다음에 그 라이온바델, 그 다음에 라이온덴바젤, 그 다음에 LG 화학 이런 식으로 12개를 쭉 분석을 해서 이 정도만 분석을 해도 세계 화학산업 동향을 찝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찝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화학산업도 분야별로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되지만,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 그 추적해서 들어가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걸 보지만, 보고서로 내기에는 실력이 조금 적어요, 저희 입장에서. 예, 왜냐면 그걸 이렇게 구독할 수 있는 계층이 좁아요, 적어요. 예, 그걸 볼 수 있는 계층이 좁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그냥 저희만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이제 중에서 석유 이제 이건 정유업체들이죠. 근데 메이저 그 이제 4개사예요. 아까 말한 시노펙이나 로얄 더치스나 엑슨모빌, 이제 토탈 이 4개의 달러로 환산시켜놓은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에요. 4개 회사들의. 보시면은 그 2007년부터 10년 동안에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나타내. 근데 매출액이 확 줄었죠. 지금 이렇게 1,500억 달러였던 것이 지금 이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거의 한 800억 달러? 그걸 반타작으로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이, 그래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엑슨모빌의 CEO가 그 국무장관으로 갔죠. 틸러슨인가 뭔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엑슨모빌 사람이죠. 예. 그러면 그 트럼프가 그 석유 뭐 이렇게 그 자원 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풀겠다, 뭐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동 관련해서도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저기 트럼프가 그 선거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라크 전쟁을 한 건 석유 때문에 했다, 석유 먹으려고 했다라고 막, 그래서 그때 부시나 오바마 정부를 막 비난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틸러슨 이 사람이 이제 엑스모빌 출신인데 이라크 가서 뭐라고 말했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한 것은 그 IS, 그 텔레반, 테러를 소탕하려고 했지, 석유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포장하려고 막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봐보세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이게 1,500달러, 1조 5천억 달러였네요. 그 석유 매출액이, 이 4대 메이저들의 그 2014년 이렇게 석유 그 전체 매출액이 1조 5천억 달러였어요. 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만 해당할 1조 5천억 달러면. 한국 경제보다 더 크네. 더 크죠. 이 4개의 석유 회사들의 매출액 규모가 한국 GDP보다 더 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쪼그라들어요.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액이 줄어버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00억 달러에 달했는데, 2012년에는 후로 계속 영업이익이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유가가 급락한 2015년, 16년에는 거의 지금 영업이익이 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이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한 600억 달러에서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석유 개발에 정유 회사들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그 메이저들이, 글로벌 메이저들이. 근데 지금 그 영업이익이 악화된 것은 이 2014년, 2015년 유가 급락할 때 악화된 게 아니고 2013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지금 그 세계 그 석유 정제 사업, 원유 개발 사업, 이런 석유 사업들은 2013년부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14년 말 15년 유가 급락할 때부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왜 악화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매출액 같은 걸 보면은, 매출액 규모로 보면 중국의 시노펙이 이제 제일 크죠.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로얄 더치,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지금 매출액으로 보면 3위로 밀려났죠. 토탈 뭐 이렇게, 물론 더 이제 메이저들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탈라니까 이 정도로 잘랐고요. 제약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철강산업도 이렇게 쭉 했고요. 건설 장비 산업도 있고, 자동차 산업도 다시 쭉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죠. 스마트폰 산업을 한번 봐보시면,
근데 이제 스마트폰 지금 조사한 게 이제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LG전자, 그다음에 ZT, CTL,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이런 이제 회사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했죠. 근데 합산 매출액을 보면은 2007년부터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이들 10개 회사들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회사들의 전체 합산 매출액이에요. 이 8개 회사들의 합산 매출을 보면은 2010년, 최근 10년 동안에 2010년부터 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 3인가 내렸었지, 2010년에. 그러니까 아이폰 3하고 그다음에 2010년인가 11년에 삼성이 갤럭시 3인가 2인가 뭔가 내면서 그때 대박 났을 때 이때부터 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 그 아이폰 3인가 아이폰 그다음에 아이폰 3인가 아이폰 4인가 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예. 그러니까 아이폰 3부터일 거예요, 아마. 봉 떴다가 2014년부터 이제 뛰는 속도가 좀 멈추고 있죠. 거의 포화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보면은, 애플 하나만 보면은 이렇게 잘 모르지만 주요 플레이어들, 글로벌 기업들의 전체 합산 매출을 보면은 명백히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어떤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러니까 제품 종류라든지, 예, 어떤 수요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2014년부터 이제 포화 상태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정말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획기적인 모델을 내놓지 않는 한은,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폰 수요를 다시 교체하지 않는 한은 늘어나기 힘들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근데 이게 업체별로 매출액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강 체제죠. 무슨 중국의 화웨이나 LG전자는 뭐라고 하지만은 매출액으로 보면은 압도적이죠.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예. 이거 완전 이강체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3년부터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는 이제 가격 경쟁 체제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더 이상 안 늘어난다라는 건. 가격 경쟁 체제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 체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안 늘어나죠. 근데 영업이익, 업체별로 보면은 완전히 영업이익은 애플하고 삼성전자, 거의 애플이죠. 영업이익 보면은. 애플 1강이죠. 이렇게 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 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세계 스마트폰 산업의 구조가 어떻다라는 걸. 굳이 무슨 애플 아이폰 7이 어떻고, 아이폰 8이 어떻고, 아이폰 10이 어떻고, 갤럭시 7의 배터리가 어떻고, 그 다음에 갤럭시 8이 인식 기능이 어떻고, 그런 말 안 해도, 그런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이 도표 하나만으로 세계 스마트폰 산업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이 도표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고,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을 내고, 어떤 기능을 내고, 뭘 한다.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10개의 산업을 이렇게 조사를 쭉 했는데, 디스플레이 산업도 10개를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인가 삼성 있었죠. 삼성전자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죠.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AU가 있고, BOE가 있고, 이노룩스, 그 다음에 CSOT, 이렇게 이제 크게 6개 플레이어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 업체들 달러 표시 환산 매출액을 합산해 놓은 걸 보면 2010년에 퍽 뛰고 그 다음에 정체하고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에 큰 뭔가 이렇게 점프가 있었죠. 이때 점프는 뭡니까? LCD 이른바 8.5세대가 등장해서 대형 50인치 이상 대형 화면들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대형 TV가 이제 그래서 나와서 이때 그 다음에 이것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또 전략적으로 이제 LCD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이때부터 2010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 샤프가 이때 이른바 10세대 투자를 해요. 공장을 10세대 투자를 해요. 샤프가. 그래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망해버렸죠, 샤프가.
10세대 투자를 했는데 또 멈춰버린 거예요, 시장이. 망해버리죠. 아니,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개 업체들이 합산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1년에 완전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적자를 내요. 이때 디스플레이 불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디스플레이 불황이 왔어요. 이미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은 2011년에 그 불황을 겪으면서 그 불황에서 좀 탈출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뛰기는 뛰었지만은.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그 매출액을 보면은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뭡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세가 거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U라든지 이게 대만이에요. 이노룩스 대만이에요. 대만 한쪽은 확 죽고 이제 다들 이제 죽고 있는데 중국 이제 BOE만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죠. 중국만. 그러니까 아직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그 투자를 해서 이제 막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15년, 16년 막 정신없이 막 10세대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CD는 지금 이제 중국세한테 올해 내년에는 이제 중국세 이제 공세에 밀려서 지금 이제 아마 또 LCD는 거의 이제 착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이미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많이 거의 밀리다시피 하고 있지만, 이거 이제 뭐 CSOT는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 이제 상하이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아직은 이제 매출액 규모로 보면 중국세가 이렇게 규모는 작아요. 규모는 작은데, 대만세가 지금 크게 이제 위축되고 있고, 지금 한국 삼성전자 LG가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LG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6위, OLED로 가고 있죠. 자발광이잖아요. LCD는 뒤에 이제 노트북 같으면은 뒤에 조그마한 전구 담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구 담화 불을 딱 켜고 앞에 이제 색조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전구 담화가 불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백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발광을 해요. 예, 빛을 붙여줘서 색깔을 이렇게 빨로파 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색상을 표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리스탈이니까 크리스탈을 하면은 LCD는 이렇게 리퀴드 크리스탈이니까 말하자면 유리 조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유리 조각이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쫙쫙쫙쫙 꼽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조각이. 그러면 유리 조각이 꼽혀 있어서 뒤에서 불을 피면은 정면에서 보면은 빛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옆으로 조금 빗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보여요. 시야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LCD 기술 개발 발전이 뭐냐면 이 시야각을 넓히는 거였어요. 시야각이 170도까지 넓혀진 광시야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LC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의 한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일수록 이런 시야각이 넓고 선명도, 왜냐면 옆에서 비스듬히 봐도 선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전체 화면이 이렇게 제대로 보인다 이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조금만 이렇게 정면에서 각이 벗어나면은 잘 안 보여요. 희미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백라이트라는 게 없고 그냥 말하자면 이건 그냥 자체로 그냥 뭡니까? 자체로 색 형광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로. 그러니까 자체로 딱 빨간색 형광등, 노란색 형광등, 뭐 전구담화, 파란색 전구담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그냥 쫌쫌쫌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담화가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들 경기장 같은 거 전광판 큰 거 있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다 전구담화잖아요. OLED는 뭐냐면 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전구담화를 어마어마하게 미세하게 작게, 마치 반도체 칩처럼 작게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OLED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왜냐면 칩이기 때문에 이게 형광등이 어떻습니까? 수명이 있죠, 수명. 형광등이나 전구담화는 수명이 있잖아요. 오래 쓰면은 담화가 이렇게 툭 하고 끊어지잖아요. 마찬가지 OLED도 이게
이제 불을 이렇게 켰다 껐다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수명이 짧겠죠. 더더군다나 아주 정말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칩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쉽게 열화될 위험이 높겠죠. 쉽게 그냥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수명을 오래 유지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LED 같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라 할까요. 어떤 뭐 일반 사람들은 구별을 못 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구별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명암이라고 할까요? 컨트라스트라고 할까요? 어떤 햇볕이 딱 비칠 때에라든지 그늘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경계선 구분 이런 것들이 LED는 좀 LCD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어쩐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그런 걸 구별을 못 하니까. 어쨌든 뭐 그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LCD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고 OLED로 바뀌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두 개가 당분간은 OLED 자체도 아직도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OLED는 이제 스마트폰용은 삼성전자가 거의 99% 독점 생산하고 있고, 대형 이렇게 TV용 50인치 이상 대형 OLED 는 이제 LG전자가 거의 독점 생산하고 있고, 일본 뭐 소니네 이렇게 뭐 이런데 TV 도시반에 이런데 TV 생산 업체들 있잖아요. 다 이제 LG전자가 공급을 하는 거죠. 패널을. 근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걸 보면 업체별로 영업이익 같은 보면은 이익 내는 것은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LG 정도만 있죠. 나머지는 적자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래요. 적자 아니면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체력 싸움 전략. 이거 딱 보면은 한국의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는 체력 싸움으로 가야 돼요. 일단 이거 적자 투성이니까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컨설팅인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이런 주요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나 지식은 최소한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을 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월 마지막 동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